최근 러시아 정부가 취한 기습적인 원유 감산 조치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정부가 자국산 석유 제품의 가격 상한제를 실시한 서방 국가들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하루당 50만 배럴씩 석유 생산을 줄이기로 한 것을 두고 미국 정부가 이를 에너지 무기화라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은 작년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반발한 러시아 정부가 원유 감산 조치를 취한 것뿐만 아니라 가격 상한제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한 모든 국가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때문에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당장 국제 원유 시장에 큰 파급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일에 러시아 정부가 감산 발표를 내놓자마자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날보다 배럴당 2.1%나 오른 79.72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미국 정부의 말처럼 러시아 정부가 서방 진영을 상대로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서방 진영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다소 이례적인 대우를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유럽의 주요 매체들은 한국 또한 서방 진영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러시아 정부는 한국에 엄청난 특혜를 안기고 있다며 연일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유럽에 극심한 공급 통제를 가하고 있는 천연가스만 하더라도 외국 투자자들의 철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러시아 정부는 천연가스 생산량을 늘려 이를 한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유럽 각국으로부터 큰 부러움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또한 마찬가지로 러시아 정부가 서방 진영의 수입 금지 조치에 맞서 거의 모든 물량을 저렴한 가격에 한국으로 공급하고 있고 심지어 청정 바이오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펠릿 역시도 전량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며 주요 외신들의 한탄 섞인 보도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럽의 주요 매체들은 유럽 각국이 오늘날 거세지고 있는 신냉전에 이리저리 휩쓸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기보다는 중립적이고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해 오늘날 서방 진영과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한국의 대응 방식을 따라 배워야 한다며 특집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0일 스페인의 유력 매체이자 유럽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로 위클리 뉴스는 당초의 예상과 다르게 러시아 정부가 서방 진영 중에서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남다른 애정을 과시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 매체인 유로 위클리 뉴스는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최근 러시아의 유력 매체인 리아 노보스티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이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금융 및 수출 통제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한국은 서방 진영의 초기 제재 패키지에만 참여하는데 제한을 두었고 어떠한 독자적인 제한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양국 관계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건설적인 협력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사는 그 결과 러시아가 한국을 공개적으로 비우호적인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 매체는 당초 러시아 정부가 서방 진영을 대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표한 비우호 국가 목록에 분명히 한국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지만 흥미롭게도 다른 서방 국가들에게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여러 원자재 물품을 수출하는 것에 대해 까다로운 제한 조치를 가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이러한 제한 조치를 면제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2월에 서방 진영이 전방위적인 제재 조치를 가하자 이에 반발해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서방 진영에 속한 49개 국가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고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것과 동시에 만약에라도 이를 비우호국이 구매할 경우 달러나 유로화가 아닌 루블화로 무조건 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매체의 보도처럼 러시아 정부가 한국 또한 분명히 비우호국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는 비우호국 조치를 가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 국민들에 대한 비자 제한까지 꺼내들고 나섰지만 이 역시도 한국은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페인 매체는 지난해 2월에 한국 정부가 다른 서방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를 상대로 금융과 수출 통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취했고 이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비례적인 대응을 불러일으켜 양국의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의 제재 조치가 독자적인 것이 아니었고 그 이후로 추가 제재에 나서지 않았던 만큼
이를 감안한 러시아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주한 러시아 대사의 인터뷰 내용에도 이러한 사실이 매우 구체적으로 잘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을 상대로 흑백 논리와 같은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전쟁을 선포한 노골적인 비유호 국가들과 대한민국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 매체는 러시아 정부가 이처럼 한국을 향해 각별한 대우를 펼치고 나선 것은 러시아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주한 러시아 대사가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편향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 반러 정서가 급속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 국민들은 관련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유럽의 분쟁 상황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서방 진영에서 아무리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쳐도 한국 국민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최근까지도 한국 당국이 자국에 주재하고 있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과 부산 총영사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아낌없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대해 주한 러시아 대사가 감사의 인사를 표명하기까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 매체는 경제와 산업을 비롯해 학술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서는 러시아의 역사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진심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러시아가 그동안 한반도의 지정학적 사안과 관련해 줄곧 남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노선을 취해왔던 만큼 한국으로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주한 러시아 대사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러시아가 한국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이 엇갈리는 것으로 인해 상호 관심 분야에서 양자 대화와 협력의 발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가 한반도와 지역 전체의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들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를 대하는 한국 파트너들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가 한국의 외교 정책을 비롯해 다른 기관 및 조직들과 실무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그동안 한국 국민들은 폭풍이 몰아칠 때 험한 바다로 출항하는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안전한 항구에 머무는 지혜롭고 신중한 중립 대응을 펼치고 나서면서 결과적으로 오늘날 격렬해지고 있는 신냉전 질서에서도 나토와 러시아 양쪽으로부터 우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실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로 위클리 뉴스는 현재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여러 안보 이슈로 인해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줄곧 원칙적인 외교 노선을 견지해왔던 한국의 역량을 반드시 따라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스페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열강들의 이전 투구에 휩쓸리기보다 오히려 자립자강의 노선을 튼실하게 다져왔던 우리의 저력이 신냉전의 파고를 힘겹게 넘고 있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게 남다른 귀감이 되고 있음을 보다 적나라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회원 가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